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이번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고 가장 큰 실적 성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저평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GRT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GRT는 이번 슈퍼사이클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소재들을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 핵심 소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고품질의 첨단 필름 등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대표적으로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뭐 MLCC라던가 혹은 전기차 배터리 이런 쪽에 절연 필름 혹은 이형 필름 등을 납품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국에서는 뭐 압도적인 1등 기업입니다. 참고로 GRT는 한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저평가를 받고 있고 다만 지난번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상장되었던 중국 기업들과 다르게 이 GRT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매우 거대한 규모의 그런 공장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중국 내에서 이런 절연 필름 쪽에서는 압도적인 1등 기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년이면은 제3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제1공장, 제2공장보다 더 큰 규모의 공장이 새롭게 완공이 되고 이에 따라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꽤나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매출액 증가율이 8.5%인데 영업이익 증가율이 35%, 순이익 증가율이 30%로 이미 레버리지 효과가 충분하게 쌓이고 있다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제3공장이 100% 완공이 돼서 가동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지금으로서 예상이 된다. 왜냐하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고 MLCC에 대한 그런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혹은 전기차, 자율주행 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여기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필름 등을 납품하는 기업이 GRT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현재 시가총액은 약 2,500억이고요.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도 약간 1,300억 정도, 1,400억 정도 실적에 찍힐 예정이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800억 이상은 충분히 찍힐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완공된 공장이 100% 가동에 들어가면서 100% 상용화가 가능해지는 내후년 2027년부터는 시가총액에 가까운 실적이 저는 찍힐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필름을 생산하고 있고 특히 MLCC 쪽에 대한 그런 필수적인 부품, 세조제를 납품하는 기업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장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포워드 PI 기준으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2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중국 기업이라는 그런 오명을 좀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구성하고 있고 실질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만큼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저는 지금부터 꾸준하게 GRT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이고 저 역시나 매수를 진행했다가 한번 수익 실현했죠. GRT는 매수 진행해서 한번 수익 실현한 이후에 최근에 다시 잡았습니다. 최근에 다시 잡고 있고 따라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한 달에 3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GRT가 여기서 변곡점을 만들어내면서 다시금 지지란이 확고진다거나 혹은 변곡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있어요. 전 추가 매수도 GRT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부터 실적의 폭발적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시장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GRT 같은 경우는 모회사는 나스닥에 자회사는 중국 증시에 상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금으로서는 철저한 소외 구간, 철저한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최대한 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모회사의 나스닥 증시 상장 혹은 자회사의 중국 증시 상장은 어느 정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슈라는 점에서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필사단 모임이 있었죠. 이번 주에도 필사단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필사단 모임이 있었고, 이번 주 주말에도 필사단 모임이 있는데, 이제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좀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스승님, 올해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말에 골절상 입으셔서 고생하셨는데 얼른 쾌차하시고 내년은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은 필승님을 알게 된 영광이었고 2026년은 필승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기 때문에 우리 멤버분들, 특히 필사단 멤버분들은 저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꾸준하게 정진하시면서 포기만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정진하시면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실력을 꾸준히 키워가시는 것을 저는 진심으로 기원드리고 있고 곁에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서 혹한의 추위지만 소중한 분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필승 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좀 굉장히 좀 따뜻한 올해 연말에 따뜻한 말을 보게 되어서 상당히 좀
제 역시나 좀 마음이 좀 뭉클해지는 그런 순간이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결국 2차 전지 소재와 MLCC에 대한 혹은 반도체에 대한 핵심 소재를 개발하고 있고 생산을 하고 있고 중국 내에서는 압도적 1등이고 심지어 시가총액 2,500억인데 내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000억 가까이 찍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2017년부터는 시가총액에 가까운 영업이익이 찍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꾸준하게 지켜봐야 한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라는 그런 오명을 벗어나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받게 될 경우에는 워낙에 저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시가총액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야 이제 올해 기준으로 8천억대의 매출액과 1,400억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2,5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진짜라면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믿지 않고 있지만 진짜라면 어느 정도의 그런 리레이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내년부터 상공장에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매출에 대한 도약과 영업이익의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끼게 된다면 굉장히 큰 그런 퍼포먼스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뿌리 깊은 이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전에 대한민국 증시에 상장을 했다가 뭐 상장 폐지를 당한다거나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저평 영역을 벗어나지 못해서 상장 폐지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기업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주주 환원책을 계속해서 펼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 기업에 대한 그런 턴어라운드가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고부가 가치 전환에 대한 그런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광학, 반도체, MLCC, 자동차 이쪽에 들어가는 첨단 특수 필름이 전체 매출 비중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소비자용, 내수용 포장 필름이 아니라 첨단 특수 필름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내년부터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앞서서 이제 생산량을 크게 키울 수 있을수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지켜야 할 필요가 있겠다. 영업이익률도 지금 보시면 17%, 뭐 15%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이제 올라오고 있고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공장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이제 빠르게 줄어들게 되면서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을 향후 몇 년 동안은 꾸준하게 발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제 2공장에 더불어서 제 3공장, 1공장과 2공장보다 1공장과 2공장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공장이 내년부터는 완공이 되고 직접적으로 생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캐파 증설과 그리고 애초에 최첨단의 그런 반도체 소재에 대한 매출 비중이 꾸준히 높아짐으로써 현재 매출 비중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업이익률 상승 효과 따라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발생하면서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의 관심을 끄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모회사의 나스닥 상장이라던가 자회사의 중국 증시 상장을 통해서 다른 이슈들로 인해서 혹은 이제는 이제 실적이 곧 찍히겠죠. 4분기 실적, 1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올 텐데 실적 시즌이 다가올 때마다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현재로서는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성이 매우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워낙에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수직 계열을 통해서 영업이익률을 어느 정도는 뽑아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중국 내에서 MLCC 시장을 장악한 거의 독보적인 1등 기업이라는 점과 이미 IT, 첨단 IT 소재 부품 대표주로서 중국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극심한 소외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숫자로서 증명이 된다면 실적 시즌 때마다 숫자로서 보여준다면 혹은 주주 환원책을 앞으로 20%에서 30%를 가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워낙에 저평가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대비해서 단기 순이익의 30%만 주주 환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20%만 한다고 하더라도 배당 수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10% 이상의 그런 배당 수익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꾸준하게 지켜야 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GRT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저 역시나 수익 쉐어를 한번 다 한 다음에 최근에 다시금 매수 진행하고 있죠.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2026년 첫 번째 날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 역시나 언제나 그랬듯이 올해도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필수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될 것입니다. 필승!